근데 그 사람들이 12시간 하고 몇 천만 원을 번다면 과연 사람들이 안 할까? 그러니까 부자의 조건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계속 정해진다면 사람들은 영원히 하겠죠. 네. 그래서 관종에 대해서 이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다양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관종에 대해서 쓰셨네요. 이게 되게 다중적으로 들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다들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쉽게 사람들이 이제 딱 보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한 이유는 약간 적당한 어그로거든요. 네. 보자마자 90명 뭐야 이거 조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관종 뭐야? 그래서 반대로 이제 진짜 진짜 심한 스스로 관종이라고 인정하는 일부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이거 나를 위한 책인데 이 정도로만 지금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 책을 하나 받았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보는 시사 주간지가 있어요. 네네. 그런 거 요즘. 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분들이 관종하면 인싸라고 많이 인식을 해서 거기 관련해서 인터뷰도 했고 받았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책은 이젠 여기는 귀여야 산다가 있는데 거기에 이달의 인물 관종의 조건이 있어서 이건 아닌데라고 근데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해요. 귀여움은 세상을 구하니까. 네, 저희 초등학교 조카한테 줬어요. 이달의 인물이다. 그래서 네. 관심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관심이 정말 우리 사회의 화폐이자 자원인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따진 것은 이거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관심이 이제 측정될 수 있고 저장될 수 있고 교환이 될 수 있다고 이제 한국은행에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심은 예전부터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갑자기 중요해진 건 아닌데 근데 이게 교환이 되거나 저장이 되거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웠던 거죠. 내가 아무리 이뻐도 길거리에서 예전에 뭐 연예 기획사에게 픽 당하지 않는 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돈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것이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중심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뭐 협력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게 핵심이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해졌기보다는 이제 눈에 보인다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pay attention이 영어로 이제 나한테 pay attention 관심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pay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매력이라는 게 화폐가 됐구나. 그래서 좀 얼굴도 더 가꾸고 해야겠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관심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진짜 이번에 막 코로나 막 발발했을 때도 막 내가 코로나다 막 이러면서 막 지하철에서 막 하고 막 방호복 입고 막 속이고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고 뭐 또 요즘 셀카 찍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되게 많고 아직까지 그런 나쁜 관종도 많은 것 같아요. 나쁘다기보다 폐해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나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관종이냐, 아니 관심병자냐, 아니면 관심 추종자냐라는 이슈에 있어서 핵심은 전 균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꼭 그런 개인이 아니더라도 뭐 회사에서도 사실은 노이즈 마케팅을 심하게 하면 이게 이득이 되더라도 또 언젠가는 이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균형을 넘어서서 지나치냐 안 지나치냐 그 중간을 어떻게 지켜서 관심을 받을 것이냐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지나친 분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슈는 뭐냐면 그 지나친 행동들이 돈으로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관종들에겐 무관심이 답이다. 네. 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바이블처럼 여기고 있지만 저는 이게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뉴스가 되거든요. 네, 요즘에 보시면 조두순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막 동네 사람들 불편하게 했던 여러 유튜버들이 일종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관심병자에서 지나쳤다고 한다면 근데 그 사람들이 12시간 하고 몇 천만 원을 번다면 과연 사람들이 안 할까? 그러니까 부자의 조건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계속 정해진다면 사람들은 영원히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쓴 것도 이게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지나친 행동 혹은 거짓말에 대한 가격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회비용. 한국 사회는 거짓말에 대한 비용이 낮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라이어라는 말이 굉장히 큰 모욕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너 거짓말쟁이 찍으면 타격감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사회적 비용과 가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재밌게 봤던 그 하나의 테스트랄까요, 일종의? 네. 나는 어느 수준의 관종에 해당할까? 이 부분이 좀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관심 추종자 테스트. 네, 관심 네. 추종자를 향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 해보면 좋을 텐데 나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심 추종자인가? 한 4개의 등급이 있어요. A, B, C, D 등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테스트를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한번 읽어봐 드리고 나머지는 한번 책을 통해서 본인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이 이제 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4개 항목을 읽어드릴 건데요. 인스타그램 기준. 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체크를 좀 해보세요. SNS는 인생의 낭비일 뿐이다. SNS를 할 시간도 의향도 없다. A입니다. 자, B. SNS를 사용하긴 하지만 다른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다. 그래서 프로필을 비공개로 설정하거나 일부 권한이 허락된 친구들에게만 나의 콘텐츠를 공개하는 편이다. 자, C입니다. SNS를 전체 공개로 설정해 나의 모든 콘텐츠 정보를 오픈하지만 일상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뿐이다. 마지막 D. SNS는 나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매체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핫한 콘텐츠는 언제든 찾아 업로드하고 인스타그램 친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네. 네.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 뭐예요? 저 D. 나도 D. 빠숑님은 무조건 한 2쯤 될 것 같아요. 저는 A라고 해요. 빠숑님 하루 뭐 드셨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거의 한 2도 아니고 한 F. 아니에요. 네. SNS 인생의 낭비입니다. 포거슨 감독. 네. 작가님은 어느 성향이세요? 전 C입니다. 아, 네. 근데 대략 이런 문항들이 한 10개 있는데 네. 거의 많은 분들이 C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진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저도 이제 전체 유형 테스트 해보니까 C에 가깝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음. 네. 되게 한국인들은 C가 많다면서요. 네. B, C 다음에 B 정도가 많은데 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이제 과학적인 테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 의도가 명확히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관종 테스트는 이거 말고 관종 테스트가 많아요. 근데 그것들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관종인지를 알려줘요.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관심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관심하면 이제 저 알렉스 퍼거슨 감독처럼 SNS 낭비하고 그딴 거래 같은 분들이 보수적인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너 관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 관심이 필요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의미에서 사람들은 다 중간 정도라고 이제 정규 분포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와이프는 B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제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SNS 쓰는 것도 보면 인스타그램에 보면 저를 팔로우하지만 그 사람은 비공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팔로우하기 좀 그렇고 이거 특히 회사에서 누가 볼까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일상적으로 올리긴 하지만 굳이 전 이걸로 뭔가 이제 돈을 벌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끔 남기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중립적이니까 네. 뭐 언제든 나 유튜버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 뻥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C에 많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정말 D인 분들은 정말 나쁜 것이 아니라 관심 병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뛰어들 의향이 있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밝은 면을 정말 잘 활용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가 모두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관심 추종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대부분 다른 이제 다른 책들 관심 종자라든가 다른 이제 훌륭한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누구든 관종이 되어야 된다. 관종의 시대다. 누구든 너도 관종일 걸 이건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원구 선생님 생각나네요. 네, 강원 선생님이 그 말씀 주셔서 많이 이제 참조를 했는데 네. 글 쓰는 사람은 다 관종이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건 글 쓰는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이 관종은 아닌 거죠. 정말 그렇죠. 알렉스 버건슨이나 저희 부모님처럼 뭐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실력으로만 하면 돼. 뭘 튀어. 이런 것도 옳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모두가 관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건 다 관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회사 생활 할 때도 아까 그 히어로 말씀하실 때 정말 이렇게 잠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데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분들, 실적도 되게 저평가받고 네.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관종의 조건에 좀 충족해서 좀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젠 그게 자칫 오해가 있다면 네. 이젠 소극적이나 이젠 소심한 성격이라던가 이거는 이젠 안 되고 외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사실은 소심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어서 산을 맨날 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있어서 좋은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폭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수잔 케인의 이제 콰이어트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뀔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일이라도 제대로 써야 되는 거죠. 제목도 제대로 정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 진짜 책을 쓰고 싶었던 이유도 뭐냐면 회사에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못 느꼈냐면 저희는 이제 3, 40년, 50년 살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나요가 핵심이었어요. 음. 대학에서 저 수많은 수업들을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수업이 기억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그게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그게 내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남아있겠지만,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떻게든 인식이 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몽택 작가님 그냥 쓰신 책이 이렇게 사랑받고 또 책을 내시고 정말 대단하시군요. 자, 대답해 보세요. 네? 아니, 보니까 아까 이렇게 내성적인 분 쪽이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 네, 제가 좀 성과를 냈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해보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해보시라고. 네, 저밖에 없죠 역시. 실제 성향은 아니지만 아니, 여기서 제가 아닙니다. 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네. 해요. 뭐 이런. 그래서 별거 그냥- 아닙니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썼는데 이렇게 됐네요. 뭐 이러면서 뭐 6개월밖에 안 걸리네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 쓰시잖아요. 네. 뭐 이러면서. 하루에 50페이지 쓰면 돼요. 실제로는 죽는 거죠. 저는 근데 그냥 오늘 얘기하다 느껴지는 건 관심 추종자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입에 딱딱 붙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우리 좀 만들어 볼까요? 다르게. 네, 그렇게 제안 주시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그대로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네. 관심 추종자의 약자도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관종의 조건이라고 쓴 이유가 그거예요. 관추. 저도 관심 생각하는데 관팔? 관파. 관심 팔로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제로 한번 우리가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관종에 대해서도 이 진짜 관심 병자와 추종자로 나눴다는 것도 이 책에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관심 추종자에 대한 새로운 단어 생각나는 거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선물 주세요. 네. 선물 드려야겠다. 아, 진짜. 진짜 네.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보죠. 네. 정말 이거 딱인데 싶은 분들 혹시 댓글에 남겨주시면 네, 제가 네.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진짜요? 작가님께서 오, 야. 직접 보시고 네. 네. 이겁니다라고 픽해서 선물 네. 주시는 걸로. 네. 사인본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네. 네. 아, 사인본 네. 주시는 네. 거고. 네. 와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책을 쓰신 작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덕분에 떡상했습니다. 혹시 만나신 적은 없어요? 초대돼 봤거나 청와대로? 네, 그런 적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관종의 조건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관종에 무슨 조건까지 필요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올바른 관종, 그러니까 올바른 관심 추종자로서 뭔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정말 조건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네. 네. 책에 써 있는 건 이제 꺼지지 않는 가시성, 음. 고집스러운 협력성,
절대적인 진실성, 네.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이라고 썼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시성, 협력성, 진실성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에 이제는 선이 지켜야 된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줄타기 잘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저도 관종인데 다독다독도 전 더 사랑받았으면 더 관심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 더 사랑받고 막 더 관심 받고 싶은데 뜻대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쵸. 자본이 부족했는지 제가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 좀 뭔가 컨설팅 가능하세요? 네. 요 말씀에 날로 유튜브 나오면 유튜브 나오면 요 말씀 항상 주세요. 우리 더 떡상하고 싶은데 네. 아이디어 주세요. 근데 네. 얼굴이 빨개지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성공의 방법은 말하긴 쉬운데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저는 요 책에 쓸 때 제 목표를 잡았던 게 망하지 않는 정도만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요걸 다 지키면 사실 누가 보면 뻔한 얘기잖아요. 네. 이 제목 자체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지키면 성공하긴 어렵더라도 망하진 않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핵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튀려고 하는 의향과 기술은 모두가 갖고 있는데 진짜 실력이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손흥민이 뭐 자기가 축구 잘한다고 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잘하기 때문에 유명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이제 나는 얼굴 나오기 싫어요. 그 인터뷰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유튜브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보진 않아요. 젊은 네. 세대처럼. 근데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책을 얘기하는 프로그램들은 되게 좋아하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좋은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나 굉장히 많지만 전 다독다독이 제일 재밌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떡상을 못 할까요? 근데 앞으로 떡상 떡상할 중입니다. 거라서. 아, 떡상 중인가요? 요 아. 부분 해서 우리 저기 유료 광고 분합시다. 돈 내셔야죠 그러면. 아니 저 초상권 좀 쓰겠습니다. 유료 광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의 독서 요거 예,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예, 90년생 혼자도 있고 예, 부자 되고 싶습니다. 꼭 보세요. 네. 백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좋다. 네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00%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인 중 10명 중 6명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한다고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분들이 유튜브를 계속 올리고 뭐 할까 고민하고 하면 제 나름대로 또 언니 어떻게 할까요? 라면 도움을 막 드려요. 그러고 올리면은 뭐 조금 하다가 말고 뭐 조회수 23회에서 끝나고 또 막 정말 도와드리고 막 말씀 많이 드렸는데도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업로드를 해 본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매력이라는 것은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 그 매력이라는 것은 좀 6개로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 사람이 딱 보자마자 매력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쵸, 딱 그쵸. 보자마자 얼굴이 이쁜데도 저게 이젠 자연이냐 아니면 성형을 100번 한 것이냐. 거기서 사람이 이제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자체로는 완벽하진 않고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조합하느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먹방을 하더라도 사실은 진짜 막 500kg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먹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을 했고요. 신기하게도 먹방으로 유명하신 많은 분들은 날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 어려운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먹배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뭐 타고난 성향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어떤 분처럼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현실에 있는 매력과 그걸 잘 조합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말실수 혹은 이제 이상한 것들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맞아요.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했고요. 네. 최근에 유튜브 스타트 네. 많이 그냥 되겠죠. 이거 가장 근래 이슈된 게 뭐 뒷광고였죠 아마. 그래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유명했던 분들이 다 채널을 닫고 사과하고 막 그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게 진짜 한 번 잘못하면 이 선을 잘못 넘어가면 네. 그동안 쌓아놓은 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것도 네. 참 요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관심의 그 어두운 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사례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유튜브가 아니어도 연예인들이 개인 SNS 하다가 층간소음 아, 혹은 이런 그렇죠. 것들 예전에는 웃으면 넘겼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하다가 말실수할 수 있죠. 말실수한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복합적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을 통하고 이것이 커지고 댓글을 달리고 거기에 제대로 사과를 했지만 이것이 그냥 말로 하는 쉬운 그냥 말로만 던지고 진짜 반성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에게도 해당할 수 있고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서워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젠 변화를 요구하거나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나쁜 걸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에게 그냥 거짓 미투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섬세해지니까 저도 되게 자기 검열을 많이 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도 가족끼리 할 때도 이렇게 한마디 해도 좀 뭔가 값싼 단어보다는 더 이렇게 정돈되게 말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일상 속에서 하던 게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그런 게 요즘 되게 많이 보여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기 네. 검열에 그냥 철저해진다고 할까? 네. 이게 이제 내 가족이 아닌 뭐 내 가족까지는 다 허용을 해주니까 웬만하면 근데 타인에게 노출되는 어떤 뭐 SNS 자료다 그러면 한 두세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안 올려. 저는 이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 내가 활용하고 있지 못한 어떤 자원이 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읽어보시면서 내 콘텐츠 왜 이렇게 안 봐주지? 괜찮은데, 꽤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 매력 중에 이거를 내가 활용을 안 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리즘의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알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보면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되게 실용서들 많잖아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2년 3년 해야 된다 일주일에 3번 올려야 된다 이런 거 있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고 할 만한 곳이라면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내가 뭘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써 있지만 저는 BJ 장씨 했다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네, 내가 왜 이 별풍선 하나 받으려고 왜 웃어야 되지? 얘기하더라고요. 별풍선 막 그 뭐 100원짜리 보내요. 예. 근데 이걸 제가 왜 했냐면 이제 그 저희 대학원에서 거기 수업을 이제 교수님들이 거기 아프리카 TV에 올리셨고 네. 학생 BJ를 해서 제가 그때 막 구글 어쩌고저쩌고 자격증 따는 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저거에 박수 내 돈도 아닌데 학교에 그 봉사로 다 들어가는 건데 내가 왜 박수를 쳐야 되고 너무 겉은 웃는데 속으로 썩어가는 거예요. 자괴감 모형을 별풍선 100원 감사합니다. 무슨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죠. 오자마자 욕설도 힘들고 그래서 이 길은 아니다라고 제가 바로 포기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젠 먼저 해보라는 거고요. 아니면은 빨리 손절해야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버를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해보면 분명히 아시겠지만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하면 요즘 분들이 이제 유튜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이걸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제 선순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회사를 이제 무조건 회사는 안 좋은 곳이다. 회사 가면 저긴 지옥이다. 사람 말려 죽는 곳이다. 이런 생각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쨌든 70-80% 이상은 사람들이 이제 조직에서 급여 생활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해보자는 거죠. 네. 이 유튜버의 세계에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오로지 나의 미래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오셨지만 사실 오래 못 버티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한번 책 쭉 읽어보시고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좀 미리 한번 경험해 보신다 생각하고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그러면 그래서 진짜 이 올바른 관심 추종자가 되기 위한 조건 4가지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각 네. 그 하나하나의 뭐 조건마다 가시성, 협력성, 진실성, 뭐 적정성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사례들을 다 수집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모아주셨거든요. 한 대표적으로 하나, 2개 정도씩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은 사례 하나, 뭐 나쁜 사례 하나 이렇게 소개해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2부에서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로사님이 또 궁금해하시는 거 아마 네. 더 있을 건데 네. 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질문 받는 이벤트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중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그 질문도 2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